푸터 구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푸터 구조. 자, 보시면은, 푸터 구조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보여드렸죠? 자, 전체적으로 빨간색 박스 뭐죠? 푸터예요. 그리고 푸터는 두 개의 div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링크라는 div 하나, 그리고 카피라이트라는 div 하나. 두 개 다 width, 너비가 100%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카피라이트 div에는 이제 카피라이트 텍스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특별하게 이 안에 이너라든지 div를 또 사이즈 잡아주는 div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링크라는 div 보면은 요렇게 1100픽셀짜리 div가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자, 맞습니다. 이 안에 1100픽셀짜리 div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블록 요소 중앙으로 보내기, 마진 오토로 중앙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UL로 시작되고 있는 HTML A 태그 링크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 예전 만들면서 계속 했었죠? UL 뭐죠? 블록 요소요. 당연히 세로 배치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로 배치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가로 배치할 수 있고 플로트 레프트 할 수 있어요. 플로트 레프트로 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로트 레프트는 정교한 디자인 1픽셀도 틀리지 않게 정교한 디자인을 원할 때는 플로트 레프트를 사용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뭐 패딩이나 이런 게 좌우 패딩이 뭐 1픽셀, 2픽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런 게. 그래서 이거는 인라인 블럭으로 만드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푸터 부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푸터 부분 맨 밑으로 갈게요. 그런데 이제 HTML이 없으니까 HTML 푸터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푸터 안에 div 두 개 있을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모양 먼저 만들게요. 링크 안에 있는 UL 태그는 개수가 많으니까 카피라이트 부분이 좀 쉬우니까 카피라이트 부분 먼저 할게요. 자, 카피라이트 텍스트. 자, 카피라이트 텍스트 붙여넣기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푸터라고 돼 있는 부분 원래는 이렇게 다 HTML을 다 넣고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뭐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아주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파트부터, 하기 좋은 파트부터, 직관적인 파트부터. 자, 푸터 요렇게 모양 제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푸터 에어리어라고 주석 다시고요. 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주석 다시는 거 완전 버릇되셔야 돼요. 자, 푸터 에어리어의 푸터. 자, 푸터는 뭐 특별히 해줄 건 없어요. 그쵸? 푸터는 뭐 특별히 해줄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랩핑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셀렉터를 놔두는 건 뭐냐면 이것도 제작자의 성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푸터인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셀렉터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프로퍼티나 밸류가 없는 상태로 저는 일단 놔둬요. 그러면 계층 구조가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자, 그러면 링크스라고 돼 있는 div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opyright라는 div 있을 거죠. 자, copyright라는 div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333 정도 넣고요. 그리고 컬러는 FFF 하얀색이죠. 그리고 중앙에 보낼 거죠. 텍스트 얼라인 당연히 센터하면 중앙에 오죠. 그리고 높이 값을 하이트를 한 50픽셀 정도 줄게요. 자, 50픽셀 정도 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한 13픽셀 정도 조금 작게 했어요. 그리고 폰트 컬러를 흰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튀지 않게 색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카피라이트 텍스트가 중앙에 오게 하려면, 수직 중앙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하이트, 높이값만큼 라인 하이트 주는 거죠.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거죠. 높이값만큼 주면 정확히 중앙에 오죠. 자, 그래서 카피라이트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링크라고 돼 있는 부분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 먼저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한 DDD 정도?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DDD 넣었죠. 그러면 이제 링크스라고 돼 있는 데다가 이제 넣도록 할게요. 자, div, 서브 div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꼭 클래스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링크스 밑에 div 하나만 만들 거니까 링크스 밑에 div라고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링크스 밑에 div 안에 우리 ul 이 목록이 되는 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갈 거죠. 자, 그러면 ul로 시작해서 자, 프로덕트라는 애. 자, 왜 b택으로 넣냐면 얘는 링크가 아니라 그냥 제목 형태로만 표시 이름이기 때문에 b로 넣는 거예요. 자, 물론 li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li 그 다음에 a 태그 안에 브라우저라는 텍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웹스토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div 밑에 ul 5개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자, 요 화면 정지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 HTML을 넣고 시작하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소스를 ul 소스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일이 넣고 있으면 의미 없는 영상만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ul을 5개 넣었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퍼지겠죠. 자, 요거 링크스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너무 진해서 2로 조금 낮출게요. 자, 그러면 링크스 밑에 일단 div, 여러분들 큰 배치를 잡기 전에 이런 작은 것들의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얘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얘. 링크스라는 div 안에 있는 이 랩핑이 되는 1100픽셀 사이즈 마진 오토가 되는 이 div 먼저 좌표를 위치를 레이아웃을 잡고 시작해야죠. 자, 그래서 링크스 밑에 div. 자, 링크스 밑에 div 몇 개 있어요? 자, 보러 갈게요. 링크스 밑에 div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임시 보도 그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솔리드.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자, 위드스 몇이죠? 1100 픽셀. 자, 화면 좀 줄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보내야죠. 마진 오토. 자, 반복적인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왔구나. 1100 픽셀짜리. 그러면 이제 보도 주석해도 되죠? 주석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링크스 밑에 div 밑에 ul을 이제 디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ul. 자, 리스트 스타일, 저 분릿 우리 쓰지 않을 거죠? 리스트 스타일 none. 자,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 제로 할 거예요. 패딩 레프트 제로. 근데 여러분들 패딩 레프트 제로를 지금 했을 때 왜 하지?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리고 요 ul에다가 보더 1픽셀 솔리드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패딩 레프트 제로를 하냐면 화면 보시면 자, 이 부분 있죠. ul이라는 태그는 기본적으로 목록을 만드는 태그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는 만큼의 레프트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레프트 패딩을 없애줘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몇 픽셀에서 맞추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 레프트 이렇게 제로로 하게 되면 왼쪽에
UL이기 때문에 HTML 태그가 기본적으로 준 패딩을 없애는 거예요. 자, 없앴죠? 자, 이거 일단 보더 놔두세요. 이 보더. 다 된 다음에 주석 처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UL도 역시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위드스가 100% 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플로트 레프트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인라인 블록 요소로 바꿔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요소로 바꿨어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론에 대한 개념 하나 살짝 우리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인라인 블록으로 하니까 각각의 UL들의 위드스가 제각각이 됐죠. 왜 그러죠? 인라인 요소의 너비, 위드스는 콘텐츠의 양만큼이에요. 콘텐츠의 양만큼 위드스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자, 블록 요소는 뭐죠? 콘텐츠의 양과 관계없이 위드스가 100%인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자, 그러면 위드스를 우리가 넣어주면 되죠? 위드스를 픽셀로 넣어줄까요?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자, 픽셀이면 우리 여러분들 1100 나누기 UL이 몇 개요? 5개죠? 이렇게 해서 220 픽셀. 근데 220 픽셀인데 div끼리 조금 마진이 있으니까 한 210 픽셀 넣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퍼센트로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퍼센트로 하셔도 되죠. 자, 100% 나누기 5 하면 뭐죠? 20%예요. 20p 하면 되죠. 그런데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인라인 블록으로 하게 되면 요만큼의 한 5픽셀 정도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픽셀로 하면은 다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20픽셀을 20%를 다 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19% 또는 19.5%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19.5%를 한번 줘볼까요? 19.5% 줘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다 들어오죠? 자, 어떤 게 쉽나요? 이 방법이 훨씬 쉽죠? 자, 이 방법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기왕이면 좀 더, 상대적인 거, 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나은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죠? 높이가 제각각이잖아요. 높이를 맞춰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트, 뭐 200픽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할 때 했었죠? 요거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요것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했었죠. 위아래 맞춰주는 거 뭐였었죠? 네, 맞습니다. 버티컬 얼라인 미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버티컬 얼라인 미들이 아니라 탑이네요. 위를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그쵸? 버티컬 얼라인 탑. 자, 그리고 보더를 주석 처리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요 모양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폰트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폰트 사이즈. 자, 그래서 링크 태그 밑에 자, 뭐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한 13픽셀 조금 작게 할게요. 자, 그러면 링크 밑에 div 밑에 ul 밑에 li 밑에 a 태그. 자, a 태그 뭐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은 없앨 거죠.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칼라는 뭐 22 정도, 뭐 333 정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살짝 색깔만 변할 거예요. 자, 색깔만 엷어질 거예요. A에 호버하게 되면 컬러를 한 뭐 777 정도. 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살짝 연해지는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다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이 부분 너무 바짝 붙어 있죠. 자, 이거 바짝 붙어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요 바짝 붙어 있는 부분
패딩을 주면 되죠. 패딩을 어디다 주죠? UL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UL들을 감싸고 있는 이 div에다 주면 돼요. 패딩 한 20픽셀 줄게요. 자,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패딩 20픽셀을 주면 상하 좌우죠. 고로 상하는 20픽셀, 좌우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패딩 마진은 숫자가 2개 쓰이면 첫 번째 거 상하, 뒤에 거 좌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터까지 완성했어요. 자, 푸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거 이거 뭐죠? 어떤 애는 첫 글자가 대문자, 어떤 애는 첫 글자가 소문자죠. 요거 통일해 볼게요.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죠. 대소문자 강제로 우리가 변경해 주는 거. 그거 어디다 하죠? 자,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다 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트 트랜스폼. 자, 캐피탈라이즈는 첫 스펠링, 단어의 첫 스펠링은 대문자로, 로워 케이스는 강제로 소문자로, 너는 입력된 대로, 어퍼 케이스는 강제로 대문자로. 근데 저희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할 거니까 캐피탈라이즈 하면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다 대문자로 변경됐죠. 자, 그래서 푸터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를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해야 되는 마지막 남은 리터치. 사실 여기까지 다 만들 수 있어야만 다음 리터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리터치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클릭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A 태그를 썼기 때문에 눌렀을 때 뿅뿅뿅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오죠. 자, jQuery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는 거, jQuery 플러그인 하나, 마지막 남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반응형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응형 웹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햄버거 버튼 눌렀을 때 X 표시 애니메이션 되고,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안에 있는 섹션들을 다 이렇게 새로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jQuery 플러그인 사용하는 거 끝나면 최종적으로 반응형 웹을 만들게 됩니다. 자, jQuery로 이제 클릭했을 때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는 jQuery 플러그인을 넣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폴더를 먼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이렇게 돼 있죠. JS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파일은 jQuery라는 파일이에요. 물론 jQuery 부분을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jQuery라는 거는 이 jQuery 파일이 없으면 이 위에 있는 이 슬라이딩 되는 jQuery 플러그인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jQuery 파일 링크하고 슬라이딩 되는 플러그인 링크하고 두 개를 링크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링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HTML에서 링크합니다. 자, jQuery 파일, JS 파일은, 자, 우리가 스타일 시트는 링크라는 태그를 썼죠? 그런데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요. 스크립트 안에 src로 불러오는 거죠. JS 폴더에 jQuery 파일 링크하고요. 그 다음에 JS 폴더에 자, jQuery scroll.min.js. 자, 이 파일은 jQuery를 구동시키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 이 파일은 슬라이딩 기능을 만드는 jQuery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바디, 마감 바디 바로 밑에 스크립트라고 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스크립트라고 치는 부분 이거 여러분들이 쳐서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치시면 돼요. 자, 저도 이 부분을 알아서 친 건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자, 붙여넣기 할게요. 자, 왜냐면 어떤 의미냐면,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jQuery 플러그인을 만든 제작자가 jQuery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만 아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걸 그대로 똑같이 스펠링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고요. 똑같이 치세요. 그 다음에 자, 두 부분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뭐죠? 첫 번째 거는 뭘 눌렀을 때 반응하게 하는 거죠. 클릭되는 대상을 넣는 거예요. 그게 태그가 됐던 클래스가 됐던 아이디가 됐던 어떤 형태로 클릭되는 대상, 그리고 여기에는 눌렀을 때 슬라이딩 되는 속도 1000이라고 돼 있으면 1초예요. 그러면 900이면 뭐죠? 0.9초 거고요. 여러분들 슬라이딩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다면 400, 300, 2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되는 건 그렇고 적당한 건 뭐 1000에서 한 800 사이 정도, 1초에서 0.8초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정도의 속도냐면 제가 눌러볼게요. 자, 이게 0.9초 정도의 속도로 슬라이딩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눌렀을 때 찾아와야 되죠? 자, 그런데 뭘 눌렀을 때 찾아와야 되냐면, 자, A 태그죠, 이거. 자, 화면 올릴게요. 자, 이거 A 태그죠? 그 내비 밑에 있는 A 태그를 눌렀을 때 찾아가라는 거죠. 곧 여기에 내비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거 밑에 있는 A 태그를 눌렀을 때 찾아가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수정하시면 실시간 미리 보기를 반영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하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눌렀을 때 섹션 두 번째를 찾아가죠. 또 찾아가고요. 또 찾아가고요. 또 찾아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딩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jQuery 파일 링크하고 슬라이딩 기능을 만드는 jQuery 플러그인 JS 파일 링크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제작자가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눌렀을 때 반응할 건지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 뭐가 다른지 볼게요. 자, 요렇게 글자를 가리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 글자를 좀 가리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결하면 되죠? 섹션마다의 패딩을 좀 더 주시면 돼요. 패딩 탑을 좀 더 주시면 돼요. 한번 줘볼게요. 자, 섹션에 공통적으로 커먼 CSS 부분 있죠? 커먼 CSS 부분에 여기 커먼 CSS 부분 찾아볼게요. 자, 커먼 CSS 부분 섹션 있죠? 여기에 패딩 탑을 한 50 정도? 조금 더 줬어요. 그러면 강제로 더 주니까 이제 적당하게 텍스트를 가리지 않고 패딩 탑이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예쁘게 위치에 맞게 찾아오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해야 되죠.
Go to tab을 눌렀을 때 맨 위로 가야 되잖아요. 얘 역시 맨 위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곧. 자, 저기 스크립트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이 뭐죠? Go to tab이에요. 자, 우리 이벤트를 Go to tab을 눌렀을 때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요. 자, Go to tab 눌러볼게요. 부드럽게 찾아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같이 적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CSS에서 콤마가 뭐죠? 연결 선택자예요. 곧 내비 밑에 있는 A를 누르거나 Go to tab을 눌렀을 때 이렇게 컴마로 이어주면 이거든 둘 다 눌렀을 때 반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클래스 명만 추가해주면 되죠. 자, 정상적으로 다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랑 크롬 브라우저 랜딩 페이지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받는 랜딩 페이지를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 A 태그 마우스 올렸을 때 뭐 호버 됐을 때 변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응형 웹 부분은 제가 따로 편을 구성해야 돼요. 왜냐면 반응형 웹 부분은 한 10분, 20분으로 되지는 않아요. 반응형 웹은 한 3, 40분 정도 만들어야 되고 손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PC 버전을 스스로 도움 없이 만드실 수 있으면 반응형 웹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반응형 웹 영상은 뭐 며칠 2, 3일 안에 다시 2, 3일? 좀 그렇네요. 뭐 어쨌든 한 3일 안팎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PC 버전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페이지가 이렇게 반응형으로 만들어지는 요것도 만들 거예요. 함께. 자, 그런데 PC 버전 상태를 잘 만들지 못한 사람이 반응형으로 미디어 쿼리에서 반응형으로 만드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도 말씀드렸죠. 퍼블리싱을 빨리 잘 배우는 방법은 첫 번째, 그냥 밥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한번 스캔해서 처음부터까지 보고요. 두 번째, 영상을 계속 보다가 실습해야 될 부분에서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딩하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 누르고 재생하다가 또 해야 되는 부분 눌러서 하고, 두 번째 스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하고요. 세 번째 스텝은 영상에 도움 없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다가 정말 궁금할 때 영상을 다시 한번 부분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텍스트 이미지들은 제가 zip 파일로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ndex.html, style.css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C 버전을 만들 수 없는 상태, 이제 큰 도움 없이 이제 편안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은 반응형 웹을 만드는 게, 이걸 반응형 웹으로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PC 버전을 굉장히 잘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PC 버전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저도 수고했고요. 저도 처음 이제 웹페이지를 통으로 만드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질 거는 각오를 했지만 많이 길어졌네요. 근데 영상이 길고 안 길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취미생활로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생존, 더 나은 경쟁력, 직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회사에서 더 나은 대우, 뭐 페이, 그리고 앞으로 뭐 더 나은 이제 잡을 찾으실 때 더 경쟁력 있게 찾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취미로 하는 거 아니라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짧고 뭐 길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치하고 다 그게 자기께 될 수 있으면은 영상이 길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반응형 웹페이지로 변환하는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